김용진 축의 매불쇼. 우리 사회 전체 어떤 문화적으로 네. 한번 좀 톱파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한낮에 매불 논란. 김갑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하도 잔소리로 장황하다 설명을 좀 짧게 해달라 그랬더니 오늘은 또 적어 오셨습니다. 오늘 그 좀 제가 정도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말이 짧을 것이고 네. 둘째 절대로 논란이 없을 얘기만 할 겁니다. 오. 제가 예언을 하자면 그 약속 못 지킬 것이다. 적어놨네 거기. 못 지킨다. 자, 그리고 영혼의 단자 허재묵은 어서 오십시오. 말 좀 해라 허잼 말 좀 해라. 오늘은 말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잼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김달쌈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답니다. 우리 김갑수 선생님이 저의 리액션에 아주 속이 터졌답니다. 김달쌈 설명할 아니 때. 아까 잠깐 사실 김달쌈이 어떤 행적을 벌였냐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백이성 선생이 그 사례를 얘기한 거는 김일성 입장에서 제주도가 얼마나 관심에 없었고 몰랐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를 뭐 진압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릴 그런 계제가 아니었다는 사례로 예를 든 그 사례로 거죠. 길달쌈을 네, 얘기한 네, 거다.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쩜 그렇게 요점만 잘 말씀하시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들어가 볼까요? 네, 봄이잖아요, 최 사장님. 네, 네. 연애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동훈 엄마 아까 오셨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송혜교를 사랑했지만 현실에서는 연진이. 네, 임지연을 택했습니다. 넷플릭스 야. 이 더글로리의 네. 배우 임지연과 이도현 씨가 5살 나이차 연상연하 커플로 그렇습니까? 발전을 했습니다. 디스패치에서 단독으로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두 사람의 각자 소속사 모두가 서로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는 단계다. 뭘 맨날 조심스럽게 저는 알아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알아가는지가 조심스러워야죠. 네. 아 그래도 뭐지 인터넷 재밌는 사진이 있더라고. 임지연 씨 사진 딱 있고 그 밑에 동훈아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써 있어. 임지연이 복수를 현실에서. 임지연이 현실에서 복수해 버립니다. 근데 와, 대단하네. 이도현 씨가 아직 미필입니다. 네. 그래서 임지연 씨 고무신을 아마 신어야하지 않을까. 29인데 미필이에요. 네, 아직 군대 갑니까, 안 가- 이도현 씨? 갑니다. 이도현 씨 또 군대 갑니다. 자, 이건 뭐 특별한 평론이 필요합니까? 아니 뭐 이게 평론이 박연진과 주여정이 결혼한다는 게 어떻게 제 관심사겠어요? 근데 우리 작가가 절대 뭘 고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2번에 걸쳐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예요. 뭐 아니 왜? 그래서 뭐 더듬더듬했는데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집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같이 잘 지내던 그 어떤 소설가가 월남 파병을 갔는데 아주 살벌한 데서 그 매복을 하느라고 팍 엎드려서 매복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풀향기, 꽃향기 같은 게 확 풍겨오더래요. 전쟁 중에. 그래서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래. 포탄이 오가는 그 현장인데 다 잊어버리고 그 향기에 잠깐 취했던 순간이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애, 오락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누가 사랑을 하고 또는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주는 기능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헤어진 소식도 또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지만 그 좀 슈퍼스타급으로 최근에 이 손예진하고 현빈이 결혼했을 때, 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하고 약간 판타지 같은. 판타지예요? 재밌게 봤잖아요. 판타지야. 하여튼 그런 식의 그 연예인 이야기들 또 그 작품 자체 이런 걸 우리가 좀 즐기는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 제주 4.3 무슨 뭐 삭막하니까. 블랙핑크 때문에 국가안보실장이 날아가네 마네 이런 것만 들여다보니까 머리가 그냥 터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봄이니까 이런 소식. 그래, 사랑 소식 하나? 사랑 소식. 봄이니까. 인트로로 네. 살짝 네. 재밌잖아. 깔고 꽃향기. 갑니다. 그 연예인들 이런 얘기가 재밌어. 그래. 맞잖아. 난 그래서 곽한구라고 그 곽한구 씨. 외제차 훔친 그 얘기를 왜 또 하시죠? 곽한구? TV에 자주 난 괜히 웃겨. 곽한구가. 그 사람은 막 인생 쪽박찬 스토리지만 아이고. 그 사람 개그맨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웃겨서 웃겨요?
그 사람이 TV에서 아주 자주 활동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아유 생각이 또 논란 없다고 하더니 또 논란 생깁니다. 박항구 씨 요즘 뭐예요? 근데? 곽한구 씨가 그 외제차 딜러 한다고 하지 네, 않았나요? 맞아요. 그쪽 차량업계로 간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이제 그쪽으로 네. 왔어요. 네, 그 재미를 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개그 무대에도 섰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에서도 무슨 외제차 훔치는 역할을 뭐 그런 거 맞아요. 하고 그랬어요. 약간 좀 네, 아니 비슷한 느낌. 좀 인생이 농담 같은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끔은 네, 좀 난 굉장히 그 사람 보면 유쾌할 것 같아요. 유쾌합니까? 네. 네. 아무튼 곽한구 씨 때문에 그 당시 동료 개그맨들은 다 외제차를 국산차로 바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그 숨 쉴 수 있는 그렇죠. 뉴스도 필요하다는 네. 아주 뭐 적절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영수 일타 강사, 이 일타 강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대치동인데요. 대한민국 웃음의 일타 강사는 우리 최욱 선배님이시죠? 저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교육 1번지 대치동에요. 아이돌 학원, 전문 학원이 생겼습니다. SM에서 만들었는데 그래. 이 SM만 만든 게 아니고 SM하고 종로 학원, 종로 학원? S팀, 이 모델 기관이죠. 이게 합작으로 만든 SMU, SM 유니버스라는 학원이 생겼습니다. 와, 그래. 이 말 그대로 K-팝 아이돌 가수, 모델, 연기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학원이에요. 와. 근데 일반 학원과는 여러분들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누구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차 서류, 2차 오디션을 통과해야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학원비가 얼마냐? 한 학기 등록금 6개월 단위로 봤을 때 1,000만 원. 야, 이게 돈을 비싸? 받아서 네. 양성해가지고 또 와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네. 난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도 좋다고 갖고 오셨어요 선생님. 네. 아 선생님이 이건 아니죠. 자기들이 쓸 인재면은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갖고 만들어야죠. 그게 굉장히 많이 아니 논란이 뭡니까 돼가지고. 선생님 이것도 좋다고 갖고 오셔가지고 그것도 작가가 준 건데. 오늘 작가 뒤로 숨으시네. 근데 작가가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난 그 엄살들 좀 떨지 마세요라고. 뭔 엄살이요? 엄살? 그 음대 가거나 무용과 지나가려면 레슨비 얼마 드는지 아세요? 돈이 필요하죠. 억 단위 든다고. 말도 못해요. 아. 그 자기 자식 그 음대 보내려고 뭐 첼로나 이런 거 가르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보면 기절합니다. 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케이팝의 지금 그 이제 세계적인 확산으로 이런 그 이 아카데미 모델을 전 세계 이제 할래는 시범타로 여기를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고급화된 그런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케이팝은 빠를수록 좋다는 거 아니에요. earlier the best라고 하는 건데 네. 어린 나이부터 해야 되는데 그건 학교를 좋습니다. 학교를 못 다니니까 네. 아이의 검정고시 과정까지 종로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네. 전체 이제 그리고 이제 뮤지션만 키우는 건 아니고 네. 뮤직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것, 프로듀서, 네, 작곡, 보컬, 작사 이제 네. 다 하는 말하자면 대한 학교예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거긴 물론 돈 주면서지만 그 코딩 가르치는 네. 사람들 선발해서 그렇습니다. 뽑아서 쓰잖아요. 네. 이제 사회교육의 형태가 많이 늘어나는 건데 제가 왜 엄살 소리를 하냐면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죄다 학비 6개월에 1,000만 원이라는 거 그게 네. 워딩으로 강조하고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저 아주 뚜껑 열렸습니다. 네, 지금. 그거 웬만한 대학보다도 높죠. 네, 이 뭡니까, 네, 선생님? 근데 그 완전히 자본주의 논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없는 친구들은 그냥 옛날식으로 오디션 보러 다니는 거죠. 기획사는 많이 있으니까. 네. 여기는 굉장히 고급 교육기관이죠. 그러면 당장 생겨나는 우려가 하나 있죠. 네. 일본에 이 TV 출연하려면 연예인은 자니스 소서가 아니면 안 된다 해갖고 지네들이 망가졌다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기획사의 네. 홍보 같은 거. 걱정은 안 돼. 야, 그러니까 SM 유니버스 출신들만 좀 우선적으로 데뷔도 하고 그러니까요. 방송 출연 우선권을 가지면 어떻게 하지? 안 돼. 아, 이건 막 견제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요. 그러나 이런 이 전문화된 고급 교육기관이 네. 생겨나는 거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겠구나 나쁜 거 아니에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 참. 그 나쁜 거 개인의 창의력으로 능력을 키워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훈련된 자산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활약을 하는 자원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소재를 굳이 해야겠다고 선택한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어요. 뭐예요? SM이나 뭐
뭐 YG나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SM은 25년이나 됐어요. 네. 유서 깊은 데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배출하는 거 좋은 거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자체나 정부가 할 일이 또 있지 않겠는가? 예체능 쪽으로, 예. 연예계 쪽으로 예. 어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해외 여행 유튜버 얘기들 했잖아요. 예, 하셨었죠. 그러면 해외 다니는 유튜버들이 멕시코 이런 데 가면요. 아주 이 적은 비용, 뭐 $5, $10로 간단하게 그 라틴 댄스를 배우거나 하는 곳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매일 밤마다 한강 산책을 하는데 강아지 때문에 네. 그 긴 길이 거의 뭐 유휴지 같은 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서울시장 만들었죠, 오세훈. 여기서 경기지사 당선시켰죠, 김동연. 뭘 당선시켜?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 구마다 사회체육시설들 있죠. 네. 그거에 응용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첫째, 해외에서 관광 온 사람들 중에 대단히 많은 숫자가 K-팝 관심자들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한 2만 원, 뭐 3만 원 정도 싼 돈을 내고 기본 뭐 댄스를 좀 배워서 노래 한 곡을 해서 모르는 사람끼리 K-팝은 다 유닛이잖아. 팀을 짜서 해보는 훈련 그 연습 과정을 네. 관광 코스에 넣을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느낌으로. 네. 네. 원데이, 뭐 투데이, 쓰리데이까지 가능하겠죠. 네. 한국 오면 야 K-팝 노래 하나 우리 춤추는 거 배워간다더라. 나이 많은 사람 노인들도 그렇게 해봐. 아, 관광 상품으로 또 지자체 한 차원에서. 구석에서는 돈이 전혀 없는 K-팝 지망생이나 이 기획사에 들어갈 형편도 안 돼. 기획사에 네. 들어갈래도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야간 연습 시스템을 마련해 줘. 그리고 더 심화된 프로페셔널 과정도 만들어. 네. 근데 이거는 청소년 교육 과정에서 현재 K-팝의 규모를 보면 지자체가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거 해봄직하다. 아니겠는가. 이게. 그래서 이 SM 유니버스처럼 네. 한 학기 1,000만 원 내는 교육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단이나 경기도쯤에서 공립학교로. 몇만 원 정도만 내면 형 할 수 공립학교. 있는 형 세훈이 형한테 전화 한 통만 해라. 세훈이 형 공립학교 한번 해. K-팝 공립학교. 한번 해. 형 세훈이 형한테. 나는 저는 동현이 형한테 연락 한번 해볼 테니까. 됐죠? 네. 그러니까 나는 혁오나 뭐 자이언티처럼 만들어진 것 같지 않은 자기 음악 하는 사람을 좋아하긴 해요. 네. 근데 K-팝은 이렇게 극강의 훈련과 시스템에 의해서 받쳐주는 것이 또 한 축으로 거대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네. 그건 그것대로 완성도 높여가자. 네. 근데 선생님 이게 이런 의견이 있어요. 개개인의 재능과 개성이 아니라 이런 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이돌 공장 같다. 근데 우리 RM이 저번에 스페인 언론하고 얘기할 네. 때 이 아이돌 공장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편견입니다라는 이야기도 좀 했었잖아요. 예, 이게 예. 상충되는 좀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면? 그 아이돌 양성 초창기에는 진짜 공장처럼 했는데 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모두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 네. 그 속에서 스타 되는 사람들 보면 다 예사롭지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않아. 체험한 거예요. 체험했잖아. 그래서 처음에 이 가혹한 훈련 과정과 공장형 아이돌이라는 거에 대한 비난이 많았는데 지금 쑥 들어간 게 네. 이제는 그 훈련 과정 내에서 개개인의 창의성이나 그게 또는 들어가. 이 작곡 작사 과정에 참여, 네. 댄스에서 자기 이 분야 이런 것들이 만들어 가지더라고. 네. 그래서 초창기에 그 가혹하고 어설픈 부분이 대단히 채워져. 많이 해소돼서 채워져. 이제 네. 그걸 그렇게 문제 삼고 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없어요. 뭐그 문제는 사실 저는 뭐 이제 한 단계 좀 지나간 것 같고 네. 그보다는 그만해. 아니 뒤에 것도 별거 없어. 아, 네. 없어? 아 그래서 이 1,000만 원이라는 게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씀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결국 아까 최욱 씨 얘기한 것처럼 최욱 씨. 결국은 자기네 인재. 스타들 인재를 인재를 키우는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 하나의 또 시장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 상품으로 맞아. 자기네도 형. 그럼 좀 공격해.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러면 키울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1,000만 원씩 받는 애들도 키울 텐데 어. 얘네 차별 없이 키울 거면 누가 1,000만 원을 내겠어요. 그렇지, 형. 그렇다면 만약에 1,000만 원 내는 애들 더 우선적으로 쓴다면 그냥 생으로 가서 이거 하는 애들은 형. 해봐야 안 되는 게임이. 아니 형, 그 얘네 안 써. 내가 볼 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면 기획사에서 오디션을 봐서 되면 얘들의 훈련 과정의 전 비용을 기획사에서 되죠. 대요. 큐베이팅 네. 비용이 그 들죠. 투자죠, 투자. 그 바람에 노예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소위 정산
이제 공연을 해서 돈을 번 것들을 받는 게 영원히 못 받는 아이돌 그룹도 있고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 훈련된 시스템을 먼저 거쳐서 팀이 만들어져서 출발기서부터 이제 계약 조건이 다른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아니 거죠. 어르신 이거는 그냥 하나의 교육 사업으로서 모델로 자기들이 수익 모델로 삼고 자기 회사 차원에서 진짜 얘네들을 이제 상품으로 쓸 애들은 따로 또 뽑고 또 따로 하고. 얘네들 안 뽑아 아. 이 교육 제도를 통해서 나오는 근데 선배님 말씀 이게 맞는 뭡니까 게 그러면 이 이게 SMU 나온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학원일 뿐이거든요. 하나의 교육 사업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 들여 키웠던 연습생 이제는 음. 돈 받고 키우는 연습생이다. 그렇지. 이 기획한 사람이 천재다. 천재보다도 막 이런 얘기가 만약 이 사람들을 이야기가 안 쓸 것 같으면 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 예를 들어 교육 그냥 사업이야. 형. 교양으로 야 너도 한번 K-팝 스타처럼 한번 춤추는 거 연습해봐. 이런 거 그런 차원 개념이면 아니잖아. 뭐 진짜 애들 무슨 태권도 학원 보내듯이 네. 조금씩 보낼 수 있겠지.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지금 봅니다. 네. 지금 한 얘기는 가혹한 현실이에요. 나도 이제 이런 활동 오래 해왔으니까 네. 알 거 아니에요. 네. 될 놈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왜 돈만 내라는 거예요? 가수라든지 네. 운동 대부분 돈만 빨아먹겠다는 될 거예요? 놈은 따로 있다는 거야. 와 돈만 그러니까 빼먹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와이 사람 보기에 죽어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네. 몇백만이야. 그러니까 돈 내고 한번 해봐라. 어차피 안 돼. 근데 또 모르잖아. 그 중에 하나 나올지. 와 이거 이 어르신 보게. 나도 그 네. MBC 아카데미라는 데 강사를 좀 한동안 했거든요. 네. 몇 와. 년을 했어. 그게 이름은 MBC인데 뭐 학원 같은데요. 아.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연예인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아, 형. 열심히 다녀. 보면 근데 나는 하늘이 무너졌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아. 와, 이 어르신 보게. 그 부모들이 아. 자기 아이 연예인 만들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 내가 그 강사할 때 보면. 그 돈을 받아. 근데 와. 그런 애들은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꿈 키우고 이거 완전 코 묻은 돈 이래야지.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걸 이렇게 비난하거나 막을 필요가 없다고. 아, 나 비난합니다. 나는.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은 바둑을 배우건 네. 뭘 해. 근데 와, 이 사람 보게. 정규 학교 과정에서 이탈하면서 각계의 분야로 퍼져나가는 네. 이 사회 교육의 확장의 한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별로 이상할 거 없다 이거야. 보니까 정말 재능 있고 실력 있는 애들은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기존처럼 막 하고 나도 SM 연습생이요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은 사람은 돈 내라. 6개월에 1,000만 원씩 내고 내라. 이거 해라 요거네요, 그죠? 그겁니다. 내가 거기 당사자 아니거든. 네. 거기서 표방하는 건 되게 아름다워. 네. 아 근데 이 논리는 좀 괜찮은 논리다. 어떤 눈? 국가가 공무원을 뽑잖아. 예. 자기들이 쓴 공무원 인재들. 네. 근데 네. 공무원 학원에서 음. 돈 내고 배우지 않느냐. 어디나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국가가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 그 학원은 맞지? 공무원 학원은 그렇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국가가 운영하고 돈 받아 먹으면 나도 그 비판 대상인데 이거는 사설기관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거는 공무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테스트를 보는 시험 공부인 거고 공무원 업무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만약에 저 공무원 업무에 대해서 나라가 만약에 그 업무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난 그거는 국가가 돈을 내야 된다고 봐. 내가 이 사람들 뽑아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을 쓸 거야라고 생각하고 만약 뽑는 거라면 난 그 돈 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그런데 예. 제가 이 SM 유니버스에 대해서 특별히 뭐 애착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럼 욕해봐요. 뮤지션은 너무 많은데 비해서 네. 이 뮤직 비즈니스 이쪽 있죠. 네. 이런 산업. 쪽으로는 자원이 되게 필요한데 훈련된 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그 되게 이제 실용음악가 출신들이 되게는 하지만 네. 이른 나이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고급 교육기관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프랜차이즈가 해외에 도처에 생기는 거는 네. 그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법연수원도 돈 받나요 국가에서? 국가 돈 안 받죠. 돈 월급 주잖아. 알면서 물어봤지 공격하고 싶어서. 이게 해외로 가서 만약에 그만해. 하나 더 합시다. 그럼 뭐 좋겠네. 네? 다음 거 다른 거 합시다. 네, 다른 거, 다른 거. 예. 자 다음 음식은 뭡니까? 선생님 이거 저희 벚꽃 엔딩 갈까요? 아니면 벚꽃 엔딩. 합시다. 벚꽃 엔딩으로 갈까요? 봄바람 휘바이든. 네, 봄바람 휘바이든.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전국에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지금 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우기 형님 벚꽃 좀 좀 아니 봤어요.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떨어질까봐 내가 지금 조마조마해. 벚꽃이 떨어질까봐. 잠깐이잖아. 벚꽃은. 누구랑 보고 한순간. 싶은 건데? 예? 누구랑 보려고 그래요? 아니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아름답잖아. 혼자? 예. 근데 이거 이제 곧 있으면 지잖아. 지금 지고 있고. 거의 다 이제 좀 질 것 같다라네. 지니까 예쁜 거 아니야? 맞아. 5일밖에 못 봐. 봄바람 휘날리듯.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방금 이제 최욱 선배님이 불러주신 노래들 이 봄 캐롤 연금송이라고 하죠. 네. 네,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버스커의 벚꽃 엔딩 역주행 좀 일찌감치 시작이 됐습니다. 로이킴의 봄봄봄도 유행을 타고 있고 10cm의 봄이 좋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특히나 버스커의 벚꽃 엔딩은 대표적인 봄 노래입니다. 2012년 10년이 넘는데 와. 매년 이렇게 연금이 넘었어. 쌓입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와. 네. 지금도 한 40위권, 30위권은 올라와 있습니다. 와. 올해도 3월부터 이렇게 봄 신곡이 나오고 있는데 뭐 신곡들은 사실상 지금 뭐 보이지가 않고 안 보여. 이렇게 스테디셀러 곡들만 여전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 네. 봄 시즌송의 세대 교체 우리 갑수 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교체 일어나야죠. 아니 선생님. 뭐 아니죠. 아니에요? 시그니처송 계절의 시그니처송이 있는 거는 네. 그 나라 사람들의 공유된 체험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전통 아닌가. 멋진 전통입니까? 네. 10월의 마지막 날이 오면 모두가 누구의 한 가지 노래를 들어. 네. 이용의 예. 잊혀진 계절이라고. 잊혀진. 저는 그 사람 잊혀진 계절로 성공할 때보다 이 잊혀진 계절 아닌데 그 노래는 다른 노래인데. 10월의 맞지 않아? 마지막 날을 이 그게 잊혀진 잊혀진 계절이야. 계절이야. 어떤 모를 이야기 만남. 안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근데 이 사람이 잊혀진 계절인가? 결혼 과정이 좀 복잡해 갖고 누가요? 이 이용 이용 씨가? 씨가 노래를 빵 뜨고 나서 미국으로 도망가듯이 가서 몇 년 동안 활동을 못 그랬어요? 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우연하게 돌아와서 네. 첫 무대 쓴 걸 봤어. 아마 많은 사람이 봤으니까 그때는 이용 씨가 워낙 화제였으니까. 근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하다가 퍽 터져버린 거야 이 사람이. 뭘 터져? 눈물이. 눈물 터졌어?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 서울 예전에 무명 가수 지망생이 네. 어디 행사에 나와서 이 노래로 대스타가 됐다가. 근데 그건 정치적 이유로 스타 된 거 아니에요? 아이 그건 맞잖아. 정치적 이유로. 개인 맞죠? 신상의 잘못으로 쫄딱 망했다가 간신히 방송에서 노래를 네. 다시 하게 되니까 이게 서름이 또 터지는 서름이 거야. 터졌어. 근데 그 눈물을 너무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 후로 수십 년 세월 동안 10월의 마지막 날을 한국인들이 다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10여 년 전부터는 봄에 벚꽃 날릴 때 일본 애들이 모노노 아와레 자기들만의 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벚꽃을 찾아온 거거든. 산벚꽃, 왕벚꽃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벚꽃 문화를 되찾은 거야. 네. 제주 왕복꽃. 오랫동안 이제 일본 거라고 안 했다가 네. 이 벚꽃 엔딩의 노래가 사실 네. 함께 걸어요니까 연애 얘기 같잖아요. 좋죠. 연애를 못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노래한 거예요. 네. 빨리 벚꽃아 져라. 벚꽃 져라. 엔딩.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걷고 싶은데 저들은 저렇게 쌍쌍이 잘 다니는데 이게 난 뭐야 벚꽃아 빨리 져라 하는 허전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곡 전체가 단조예요. 단조야. 네, 그러니까 아주 들리기엔 명랑한 봄 예찬처럼 들리면서 마음속에는 봄의 외로움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 사랑을 받는 외로움이 거라고. 있군요. 근데 잊혀진 계절 그 국풍 81로 그냥 띄워진 행사는 인위적으로 행사는 웃긴 거지만 그 국풍 81. 노래는 억지로 띄운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국풍 8일 아니에요? 국풍 8일? 선생님. 너무 꼬이지 말고 매사를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이제 시그니처 송으로 듣는 게 있어요. 뭐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뭐라 Mariah 이렇게 Carey. All I want for Christmas Christmas. is 네. you. 이거는요. 장범준이는 3, 40위밖에 요새는 못해. 봄돼도. 머라이어 캐리는 작년에도 1위였어. 맞아. 항상 1위를 찍어요. 매년. 와 매년 일이야. 크리스마스 시즌에 무조건 1위야. 고전에 펠리스 나비다드라고 호세 펠리치아노 네네네.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거 그게 꺾었어요? 1위였는데 그걸 꺾고 와. 언제나 머라이어 캐리. 전주만 나오면 크리스마스 같아. 미쳐. 여름에 들어도 겨울 온 것 같아. 맞지? 추워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 같은 올드 세대가 이제 네. 느끼는 계절의 시그니처는 선생님 뭐예요? First of May 비지스의 봄이 오면 그 딱 들어요? 5월의 첫날. 5월에 쳤나? 제가 방송에서 음악 트는 직업을 오랫동안 했는데 네. 5월 1일이면 무조건 들었어. 왜냐? 뭐예요?
지구상의 모든 라디오에 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뭔데요? 아니, 뭐 비즈스에. 노동절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는 저렇게 커 보였지만 내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하는 5월의 첫날이라는 First of May라는 노래가 있는데 엄청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그 요즘은 좀 덜해졌을진 모르지. 정말 놀랍게 전 지구에 수많은 라디오 채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 노래를 한 번씩 튼다는 거야. 근데 그런 공통 체험이란 걸 나는 아름답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봄이 오고 벚꽃이 필 때쯤 장범준의 노래가 이렇게 귓가에 들리고 살랑살랑. 주유소를 가도 나오고 아유, 편의점을 가도 너무 나오고 좋아요. 운전하면서 들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인가. 아하. 네. 그 우리 생각을 선생님은 봄이면 봄처녀제 이거 아니에요? 혼나요 선배님. 아니 참을래. 봄처녀제. 아니, 선생님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저희 영화 추천처럼 봄 노래 추천 하나 딱 해주세요. 봄 노래는 뭐 난 특별히 생각나는 건 생각나는 없고 게 First of 없어. May를 봄 노래로 할게. First of May. 네. 꼭 그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유튜브에 나오니까 찾아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논란이 아쉬우면 하나 완전 논란거리가 있는데 논란거리- 저는 사실 싫어할까요? 마지막 거를 좀 하고 뭡니까? 싶었는데 논란 빨리 가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들어볼까요, 제목 그러면? 수준에서 갑니다. 아, 용서는 가능한가? 용서는 가능한가? 아, 용서는 좋은 겁니다. 용서는 좋아요. 이게 지금 뭐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네. 먼저요. 이 엠넷 프로듀스 1호 순위 조작으로 안준영 PD가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네.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 원이 선고가 됐고 형량 모두 채우고 지난 2021년 11월에 출소를 했습니다. 최근에요. 이 안준영 PD가 다시 엠넷 음악사업부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네. 네.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징역 2년 다 살고 2년 지나서 이제 복귀를 네. 했어요. 복귀를 했죠. 순위 조작으로 논란이 됐었고. 네, 그리고 스포츠계에서도 지난 28일 대한축구협회가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축구인 100인을 사면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충격을 더한 게 2011년에 프로축구 승부 조작으로 제명된 48명의 명단까지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네. 승부 조작도 예, 그래서 승부 이- 조작도. 뭐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이제 과오였는데 네. 뭐 그냥 진짜 농담이었잖아. 뭐 이렇게 조작이라도 K리그? 해서. 아,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풀어줬잖아. 풀어줬죠. 그래가지고 네. FM 코리아 같은 데서 체육의 재평가? 재평가. 와 진짜 위대했다 체육이. 정말 훌륭하다 체육. 넌 다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구나. 아 이거 그래서 논란 많이 돼가지고 논란 철회했죠. 많이 철회됐어요. 사면 철회. 네, 결국에는 철회를 했는데 네. 이 사면 이유가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 뭐 이런 것들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아이고 접어라 접어. 했는데. 접으라고. 와 이게 승부의 세계에서 조작이 굉장히 죄악인데 네 가장 큰 죄입니다. 용서가 명분이 명분이 없어. 없거든요, 선생님. 이 뭐 조작하라는 겁니까 이거? 근데 용서가 이게 가능한 나한테 겁니까? 손가락 같이 이제 할 일이 아니에요. 자 이제 논란 갑니다. 선생님. 아니, 선생님. 나도 의견이 없거나 의견이 다르지 않은 게 네. 그 대가를 치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용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많은 걸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항상 항상 말씀해 오셨죠. 근데 지금 얘기한 이 두 건이 다 그런데 그 스포츠에서 승부가 조작되면 그 스포츠는 조립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스포츠가 아니죠. 네, 끝이에요, 선생님. 더구나 이제 프로축구가 지금 꽤 많이 살아나가고 예. 관중 들고 이제 외국의 EPL이나 라리가 보면 진짜 부럽거든. 맞습니다. 우리하고 이거 못해 했는데 지금 네. 관중이 들잖아. 맞습니다. 근데 이 판에 아마 정몽준 회장 그 정몽규 씨구나. 그 연임의 의사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뭐 대중들이 용납이 안 되고 용담이 안 됐어. 그리고 프로듀스 101 같은 건 약간 주관적인 관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징계받은 PD가 실제 주범이었던가 하는 의심은 있어요. 그보다 상위에서 네. 명령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대신 뒤집어 쓴 거 네. 아닐까? 상선이 있을까? 예, 이건 네. 의혹이지만 의혹입니다. 알수 없는 거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개인의 하여간 어떤 그 범죄나 혹은 그 불미스러운 일인 경우에 치를 걸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축구인들 10년 징계면 진짜 나이로 볼 때 10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나 마찬가지죠. 아, 네. 활동 기간의 최정점을
등등할 때 우리 대중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건데 못 받는 걸로 결론 굉장히, 났죠. 예, 굉장히 못 그 받는 걸로. 반감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 분위기는 굉장히 그 비판적 성향은 강하다. 강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건 관용이 필요한데 하는 것까지 너무 심하구나 해서 가끔 이제 그것도 뭐 말을 하지만요. 중요한 예. 포인트입니다. 네. 하지만 스포츠 승부 조작은 이건 예, 뭐 이거는 어쩔 수 진짜 이거 뿌리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뿌리 죄악이 아니, 더 죄악보다도 네. 그냥 근본이야. 근본. 근본을 흔들어 버리니까 안 되는 거고 축구계 이슈 중에 하나가 또 그 김민재 발언. 김민재 예. 발언 논란이 또 있었는데 말이죠. 그거 정말 할 말 많은데 저는 또 짧게만 말씀드리면 김민재 발언 뭐예요? 김민재가 국가대표 힘들다. 이거 경기 끝나고 나와가지고 나 이제 팀에 메탈 집중하겠다. 나갔다. 내 소속 팀으로 가서 최선 다하겠다. 나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다. 국가대표? 예, 국가대표 뭐 이런 이제 논란이 뉘앙스로 있었어요. 했죠. 근데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뭐 손흥민 씨와의 어떤 뭐 불화도 있고 뭐 사과도 하고 뭐 복잡했어요. 그거 다 차치하고 이 병역 특례 없애라 제발. 또? 병역 특례. 아니 김민재가 아시안 게임에서 1등 해가지고 병역 특례 받았어. 네. 병역 특례 남아 있으면 이런 발언 했겠어? 최욱 씨 왜요? 왜요? 지금 김민재가 그 발언하니까 갑자기 병역 특례에 대해서 생각이 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원래 지금 25년째 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이거 병역 특례 없애라. 어제 밤에 병역 특례 나폴리하고 AC 밀란이 아마 게임한 걸 거예요. 하든가 말든가. 영상을 봤는데 병역 특례. 계속 이기던 이제 나폴리가 네. 어제 4대 0으로 깨졌어. 나폴린지 노폴린지. 김민재 팀이 깨졌어. 네. 와, 그 댓글을 보는데 살벌하더라고. 왜요? 우리나라 네. 댓글. 왜 뭔데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거예요. 음. 그러니까 김민재가 벌인 행동이 두 가지죠. 하나는 네. 손흥민하고 갈등. 팔로워를 끊었다. 그다음에 사과했어요. 나가면서 사과하고 이전에 팀에게만 전념하고 집중하겠다. 네, 소속팀에게. 그러니까 국가대표 네. 선발을 병역 특례는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돈 버는 것만 하겠다 이겁니다. 영예롭게 노리는 거 네. 아니냐인데 네. 나는 좀 이렇게 반응이 최욱 씨랑 반대지. 선생님 이건 뭐죠? 뭐예요? 문신은 과학입니다. 뭐죠? 아니 손흥민하고 네. 손흥민하고 네. 사이가 나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거는 안 건드립니다. 내용은 모르지. 나쁠 수 있다고 내용을 생각할 수 모르지만 예. 아마도 손흥민 김민재는 네. 이 공격형 수비 아니에요. 네. 수비를 보면서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네. 이건 추측이야. 손흥민이 철저하게 억제하니까 투닥투닥 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알아서 할 또는 문제. 다른 이야. 알아서 할 문제. 이 몸으로 스포츠를 하는 이 네. 억센 현장에서 네. 싸웠다 풀었다 아유, 소리 뭐. 질렀다 이러는 네. 거지. 저는 알아서 할 문제. 그걸 갖고 뭐라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 그 그거는, 노관심이에요. 그거는. 그다음에 하지도 않은 얘기 요번에 하지 마시고요. 와서 친선 경기 2번 하는 동안 네. 솔직히 김민재가 굉장히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뭔가 활약을 그렇게 잘 빛나게 못했죠. 못 보여줬어. 네. 그랬을 때 가장 속상한 게 누굴까? 김민재죠. 당사자겠지. 예. 너무나 쪽팔리겠지. 네, 뭐 그럴 수 왜냐하면 있습니다. 손흥민 다음으로 자기가 최대 관심을 주목받죠. 받고 우리가 아는데 감이 높죠. 뜻대로 안 된 걸 거 네, 아니야. 맞습니다. 이유가 뭐건 간에. 네, 네. 그러니까 승진이 났어 나가면서 네. 나 팀에만 집중할래요 정도 굉장히 얌전하게 말한 거지. 뭘 얌전해요? 그러니까 병역 특례 남아 있으면 그렇게 발언했겠습니까? 그걸 왜 다음에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왜 병역으로 끌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왜그 전에 태도가 달라요? 도대체 아니 어르신 그 전에 발언 보셨습니까? 김민재 발언 병역 특례 네. 받기 전까지 발언 도대체 정말 영광스럽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인격을 요구하는가? 난 인격 그게 요구 아니에요. 스포츠 선수건 네. 연예인이건 또 다른 체육 같은 나부랭이건 하여간 얼마나 엄청나게 둬야 된 인격을 요구하는가? 나 인격 얘기 아닙니다. 이건 네. 공적인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이 친구가 그 전에 병역 특례 받기 전까지는 국가대표 선발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지 압니까? 되고 났더니 아우 나 못하겠어. 하여튼. 소속사 그러니까 문신은 과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건강한 토론을 건강한 보고 토론입니다. 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들과의 건강한 토론을 좋아. 아, 마지막 이것도 해야지. 안 들린다. 와, 선배 저 진짜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은 논리적으로 해봐요. 예. 논리적으로 갑시다. 논리적으로. 어쨌든 나는 그 이름은 안 말해야 되겠다. 아무튼 뭐 바보들만 축구 못하는 애들만 군대 가야지 뭐. 그, 군대 가서 축구나 해야지. 바보들. 네. 그 어떤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탄압을 받은 분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매불쇼 성자 다 알아. 근데 이제 일가가 도륙나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몇몇 군데 이런 뭐 이렇게 문답을 하는 영상이 몇 개 떴는데 나 그거 보면서 정말 화나더라고. 분노를 표하는 게 아니라 말을 어쩜 그렇게 이쁘게 하냐. 어? 네? 대중 앞에 말 이쁘게 하는 습성이 들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 분노해 그 부분은. 난 너무 싫어. 그거 이해해요. 뭘 해도 포장해서 이쁘게만 말하는. 아니 그 선생님 모습들에 그것과는 대해서 좀 다른 결이죠. 난 근데 김민재처럼 김민재 뭡니까? 땡볕 아래서 문신해가지고. 등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서로 부닥치고 태클할 때 사람 발 뽀개지고 하는 이런 거 하는 군대에서 거니. 땡볕 받으면서 젊은 시절에 그거 아니 그 인생 거기 다 녹아내가지고 죽기 살기로 나라 지키다 옵니다. 그런데도 조롱받고 뭐 군발이니 뭐니 얘기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군대 땡볕 가봤습니까? 너 30년 한 해 같아 군생. 야, 제국이 원래 직업군인 아니었나? 나 GOP에서 근무한 사람이에요. 대학볕에서. 그러니까- 난 축구 못해서 간 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위선에 찬 인격적 발언을 기대하지 말고 그 사람 인격의 문제 아닙니다. 속마음이 툭툭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사회 풍토였으면 이건 좋겠다. 인격의 문제 아니에요. 김민재 성질 나서 나가면서 내가 김민재 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기자들 아닙니다. 앞에서 툭 찔렀는데 선생님, 저는 그런 하나도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아니에요. 않아. 왜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이상하지 병력 특례 전 발언하고 병력 특례 바꿔 다 아니 근데 그만두자. 병특은 언제 받은 거야 도대체? 아시안 게임에 1등을 했더라고. 언제 했는데? 2018년에. 아 그래. 근데 그 생각은 이제 나갈 때 좀 안 된다. 아니 옛날 걸 다 끄집어내서 샅샅이 훑어갖고 아니 그래 하나하나 칼로 점이든 남겨지라는 게 나 요즘의 좋아요. 풍토 아니야. 아니 나 좋아. 그래서 김민재가 억울할 거 아닙니까? 억울할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력 특례 없애라는 거예요. 제 입장은. 아니 그 이번에 저 누굽니까? BTS는 형역 판정 받고 군대 다 갑니다. 네. 근데 병역특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병역특례 고마해라 이제. 나는 지난 정부 때 건의를 무척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정부에서는 그 건의하고 싶진 않지만 병역특례를 없애는 대신 네. 영국처럼 하면 안 될까? 영국 뭔데요? 대통령령에서 그 해에 국가 훈장을 주는 이 존재들을 뽑아요. 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 중에서 뭐 나이 뭐 성별 분야 막론하고 이 미국의 프리덤 메달 같은 거지. 네. 영국에는 여왕 뭐 있고 심지어는 자기도 있었는데 우리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최상급이니까 그 사람이 아이돌이건 축구 선수건 또는 뭐 작가건 상관없이 지정하는 사람. 매년 일정 수의 국가 훈장 대상을 뽑는데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병역. 예, 병역은 안 돼. 야. 병역은 안 된다고. 근데 괜히 또 들어줬네. 잘못 건드렸다. 병역은 안 돼요. 아니 그럼 바보들 완전히 뭐 능력 없고 바보들만 군대 가는 겁니까? 아니, 그럴 벌칙이에요 군대가? 국가 훈장 수여자들에 대한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벌칙이냐고 전 국민이 군대가. 이제 주시하는 거지. 군대가 벌칙이면 얘기야. 아니 그렇게 그럼 선언하세요. 국가에서 바보들만 군대 가는 겁니다. 축구 못하는 바보들, 노래 못하는 바보들만 아이고. 군대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럼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나는 최욱 씨가 하는 말이 나는 미치고는 죽어도 못 살아거든. 아 그건 아닙니다. 나는 군대 갔는데 니들은 그건 아니에요. 미치고는 저는 못 살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우 지겨워. 저는 손흥민이 군대 안 가서 너무 기분 좋아요. 왜냐 축구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즐길 수 있으니까. 근데 김민재는. 그런데도 군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군대를 갖고 상벌 개념으로 활용하냐는 거예요. 뭐 잘하면 빼주고 뭐 그러면 반대로 뭐 못하면 군대 가는 게 된다는 거예요. 군대 가는 만큼을 이제 사회 공헌하라는 의미가. 아 BTS도 이럴 줄 알았으면 축구 시킬 걸 내가. BTS 내가 축구 못 시킨 게 내 항아니다. BTS 축구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애셋 나면은 면제잖아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거 철회됐죠. 의견이 있으나 네. 말을 삼가겠다. 예. 의견은 없으나 억지 부려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뭐 괜찮아 지금? 좀 많이 하죠. 또 좀 무리하는 것 같아. 아 왜냐면 나 군병 이 병역 특례는 못 그러니까. 견디겠어. 그러면 병역 특례. 좋아 마지막 말인데 병역 못 특례는 견뎌. 안 된다는 걸로 하고 고맙습니다. 대신 곽한군은 좀 나오자. 좋다.
아니, 선생님. 아니 선생님, 곽한구도 절도는 되고. 유튜브 해 그냥 걔는. 아니 TV에서 보고 싶어. TV에서 보고 싶어요? 예, 다시 날리는 거 보고 싶어. 아니 나 뭐 안 훔친 나도 TV 못 나오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유 오늘 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다른 날보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가시죠 선생님. 김갑- 아니 그 방관하지 마시고 나? 손을 들어요 어느 편인지. 나? 예. 나는 저기지 그 군대에 다 보내지 말자는 거잖아. 다 아니 보내죠. 자 그 얘기하면은 그 나도 그런 같은 입장이죠.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김갑 선생님 그리고 허잼.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에 씨. 대한 존경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아니,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처럼 네. 따뜻한 시간을 만든다고 단단히 준비했는데 네. 막판에 완전 망했다. 군대 얘기 꺼낼 때 나 불안불안하더라고. 네, 아, 선생님 제가 이제 양보가 안 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병역 특례. 네. 특례 주는 게 왜 양보가 안 되지? 아니 혜택을 주는 게 그만큼 봉사하라는 의미인데. 네, 다음 주 그럼 이거 주제로 30분 합시다. 와 다시 시작할까요? 아유 내 BTS 축구 못 시킨 게 전추야 아니다 진짜. 아유 그저 카네기 홀에서 축구나 할 걸 그랬어 BTS.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